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금요일 날마다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 상황에서요,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변화가 별로 없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나마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자, 어쨌든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코드에 맞는 것만 딱 골라서 우리가 챙길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갤럽 여론조사, 이게 이 갤럽 수치는요, 다른 이 보도 매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도 굉장한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큰 대표적인 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수진, 동작을입니다. 자, 이수진 의원이 말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탈당하겠다 할 때 내가 백현동 판결문을 다 읽어봤는데 이재명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요렇게 1차적으로 이제 어제까지는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뭐라고 더 하겠느냐? 이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간다. 예, 요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놔서 지금 일파만파 이 대장동, 백현동 이 비리가요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작심하고 비판하고 나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는 조국 꼴이 날 수 있다, 이런 또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그러니까 임혁백 위원장이 오늘 이제요 총 한 10여 명의 이 경선 여부 그리고 단서 공천 여부 이런 거를 갖다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여전히 비명계가 공천 학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리고 친명들은 주로 단수 공천이 되는 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임혁백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도록 보고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요, 서른도 오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비명 행사, 이 사천이다. 예, 완전히 개인의 이 복수 형식으로 공천하고 있다. 이거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사실 이제 서른도 이렇게 되면 결국 이낙연 이 당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 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은요, 자, 지난주에 33했는데 이번에는요 34, 그러니까 뭐 1%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부정평가는 58 똑같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 흐름을 보면은요, 자, 이게 이제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하면 33에서 내려갔다가 29, 2월 첫째 주에 내려갔다가 2월 내내 살짝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연초보다는 어쨌든 1%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도 1월 두 번째 주부터 계산을 한다면 59에서 시작해서 58까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어요. 63, 63으로. 그러다가 58로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연초에 59에서 58로 1%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정평가도 그리고 긍정평가도 이렇게 1%의 차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전반적으로 여론은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예, 대통령 개인에 대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긍정평가한 이유는 바로 뭐냐? 의대 정원 확대를 들고 있어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파업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 국민들의 평가를 외면하고 있는 의료계가 아닌가. 예,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 이게 1등 요인이 되고 있어요, 긍정평가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외교가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민생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한 사람들의 1번은 경제민생이 약하다는 거죠. 물가. 그리고 2번이 이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세 번째가 소통 미흡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제 정당 지지율을 봐야 되는데, 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자, 일단은요, 국민의힘이 높습니다. 다소 37대 35로 높아요. 예. 그리고 개혁신당이 이제 3%로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이번에는요 아주 특이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35% 나왔는데 지난주 대비로는 4%나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주와 똑같이 37%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적 격차가 이제 그만큼 좀 좁혀진 건데, 이거는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오차 범위 내에서의 변동이고, 그리고 작년 3월 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양대 정당이 비등한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이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몇 가지 현안에 관한 이미지 조사를 했어요. 이 이미지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좀 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요, 경제발전 노력 정당으로는 어느 정당이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34%가 국민의힘, 25%가 민주당 꼽고요. 그 다음에 국민 여론을 잘 반영하는 정당은 어디냐 그랬더니 31%가 국민의힘, 28%가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노력, 쇄신의 노력은 뭐냐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30%, 그리고 민주당은 22%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공정사회 노력은 어느 정당이냐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24%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딱 민주당의 이미지가 좋은 것은 뭐냐? 바로 서민 복지 노력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어요. 33대 27. 자, 그래서 이 정당 이미지 조사는요, 지금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나온 바 없는 매우 특이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로 볼 때요,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분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정당 지지율에서도 비록 2%밖에 되지 않지만 여하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이미지가 이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선거할 때 쪽에도.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말이죠, 이 서민복지 빼놓고는 우리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지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총선에 매우 긍정적 신호가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번 갤럽 여론조사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갤럽 여론조사를 이제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수진이가 말이죠. 이수진이가 이제 이재명 지금 백현동 판결문 내가 다 읽어봤는데, 왜냐하면 이수진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딱 아는 거죠. 이재명이는 지금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끌고 나오는 바람에 지금 요즘 이제 이재명 재판이 자주 있지 않다 보니까 백현동, 그 다음에 대장동, 이런 것들이 지금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지금 이게 백현동 판결을 봤는데 완전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일격을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성으로 물러나라. 예, 이게 바로 이 백현동 판결문을 보고 느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또 수면으로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수진 의원이 왜 이게 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냐? 요렇게 입장을 밝혔냐면요. 자,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이분의 주장을 보면은요. 왜냐하면 지금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죄가 없다. 반성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반성하는 거. 자, 그래서 이 반성하는 게 하나도 없고, 두 번째로는 그 액수가 5억 이상이라서, 법정 최고형이 나올 경우에는 무기특가법상으로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김인섭이가 5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폭탄이 떨어진 거나 지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수진 의원이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요, 이 백현동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 김인섭이라고 하는 로비스트를 통해서, 예,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를 통해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시아 디벨로퍼. 그런데 본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정바울이가 김인섭이를 통해서 로비를 해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이게 이제 배임 혐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성남도시개발공사 두르지 않고, 그 다음에는요, 준주거, 그러니까 이제 4단계는 이제 올렸잖아요. 그리고 100% 임대아파트 짓게 돼 있는데 10%만 짓도록 해놨거든요. 예, 이러니까 이제 일반 부장되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R&D 부지, 할애하는 것도 본래 5대5로 아파트 부지하고 하게 됐는데 6대4로 아파트 부지를 더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바울이가 이끄는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하는 시행사한테 얼마만큼의 특혜를 줬느냐?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했다 이겁니다. 자, 요게 이제 주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박 운영권도 줬어요. 이게 5억짜리. 그래서 지난 13일 날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5천만 원을 선고를 받은 겁니다. 예, 선고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선고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장동, 백현동 이 배임 혐의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백현동에서 김인섭이가 유죄를 받는 바람에 이재명의 백현동 재판에도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이건 뭐 만인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수진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이미 시장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김인섭 재판부가 그렇게 이제 징역 5년에 그 다음에 여기 과징금 63억 이 정도나 부과한 걸 보면은 백현동의 이 재판부 김동연이죠. 김동연 재판부도 그대로 판결하는 게 통상적인 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불이하는 것은 곧 반성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한마디로 저질이 나쁘다. 그래서 계속 형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법정 최고형이 나올 경우는 액수가 5억 이상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파만파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 판결문에 보면요. 김인섭이하고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나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이다.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연락도 잘 안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거 특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재판부가 이번 판결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 김인섭이는요. 2010년대에는 개인 비용을 들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나왔을 때 도와주면서 5차례나 이재명이를 도와줬어요. 선거 때. 예. 자, 이런 특수관계다라고 한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이재명이 정진상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판결문에서도요, 이 정진상과 김인섭과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은 정진상, 이재명, 그 다음에 김인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성남시 공무원들도 특수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요, 부지 선정 과정에 정바울, 김인섭, 정진상이가 관여한 점도 있고, 그리고 성남도계공 참여 배제 과정에 정진상이 관여하고 이재명이 결재한 점이 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전부 사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수진 이 판사 출신의 의원이 주장하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요것이 지금 일파만파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어요? 연락도 안 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했고 지방 정치인이 친분을 이용해서 인허가, 알선에까지 참여를 하게 됐다. 이거 전부 유죄 판결 됐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재명의 이런 못 빠져나간다 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꼴을 보면은 말하자면 조국 장관 꼴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은 장관도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전부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이도 이거 결국은 당 대표직을 놓고 전부 유죄 판결로 간다. 요 점을 강력하게 오늘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파장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밝힌 오늘 이제 이 공천 결과에 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요, 이명백이가 지금 이제 비명들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비명 중에서도 특히 친문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문을 조금 챙기는 모습. 그래서 이제 비문을 챙기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통합을 굉장히 중시해서 했다. 그리고 이명백 위원장 얘기가 내 사전에는 친명, 비명 이런 게 없다. 이건 뭐 애들한테 장난하는 거죠. 이게 뭐 아니 자기가 친명, 비명 자기 사전에 없다고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통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이 경선도 안 붙이고 컷오프 시키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경선으로 넘겼어요. 경선으로 넘겼는데 이 경선한다 하더라도 하위 10% 들어간다. 그러면 감점이 30%나 돼요. 그래서 감점 허들을 과연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무늬만 통합 형식, 무늬만 비명계에 대해서도 좀 배려해주는 모양새를 지었지 사실상은 비명 학살 공천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친명은 횡재하고 비명은 횡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다.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명계들의 탈당과 비판이 이제 굉장히 지금 아주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임계천에 닿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기만큼은 넘어가야만이 이재명의 방탄도 그렇고 이재명 공천에 대한 불만, 거기에 따른 당 지지율과 이재명 지지율의 하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거를 이명박이가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가 통합 이렇게 강조하면서 통합을 배려해서 비명계들을 갖다가 아웃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만큼 비명계 학살 공천에 역점을 주고 공천 작업을 해왔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거를 보면은요, 하위 20%는 20%에서 30%를 감점하고, 하위 10%는 30%를 감점하기 때문에 그냥 경선 기회를 줬다. 이 이상의 의미,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의미는 살아나라. 이 의미는 별로 없다. 죽기는 죽는데 절차적으로 조금 공정성이 보장된 것 같은 이 인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민 사기극이나 이거 마찬가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성남중원하고요, 윤건영이가 있는 수원정, 그 다음에 은평을 하고 광진갑, 남양주 5곳에서는 2인 경선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비명계가 현역인 지역구이면서 이 5곳은요, 친명 비례대표 의원하고 원외 인사들이 도적자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명 축출을 위한 자객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나온 대표적인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말이죠, 문재인 때 청와대 소통수장했던 윤영찬은 또 이제 이낙연의 최측근이잖아요. 이낙연이 이제 윤영찬은 이제 초선이고 성남 중원인데 이 윤영찬 의원은요, 지금 이제 비례대표 출신인 이수진 의원하고 경선을 붙도록 돼 있어요. 본래 윤영찬 아웃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나니까 문재인까지 격앙된 분위기다. 이거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도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명인 이수진을 바쁘게 했는데 이게 윤영찬 하위 10% 들어가면 또 30점 감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살아남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양만 붙여주는 그런 쇼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국민 쇼. 그 다음에 이제 박광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 핵심이면서 친이낙연계이거든요. 수원정 삼성 의원인데 여기는 누구하고 붙이느냐? 바로 친명 원외인 김준혁 당 전략회 부위원장하고 붙여요.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친문인 강병원, 초선인데 은평울이에요. 이 강병원 초선 은평울 의원은요, 친명계 원외 조직 수장 출신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하고 붙여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친이낙연 계인 전혜숙 의원, 이거는 이제 광진갑이잖아요. 전혜숙 의원은요, 친명계 원외인 이정헌 전 JTBC 앵커하고 경선을 붙이는 겁니다. 예. 자,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제 지금 친문 강명원에 지금 이제 이게 은평을인데 여기에 지금 경선으로 붙어 있는 김우영의 경우에는요. 김우영의 경우는 강원도당 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강의원 지역기는 은평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지도부로부터 말이죠. 이 주의 징계 조치까지 받은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원평가 하위 10%를 받은 사람들은 경선 득표의 30%가 깎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 김한정이도 말이죠. 김한정은 이제 재선이고 남양주 을인데 김한정의 경우에는 친명 비례대표인 김병주 사성장군 출신이죠. 이 사람하고 이제 경선을 붙게 되는데 경선 득표의 30%가 깎이니까 이것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박용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북 을인데 그 박용진의 경우는 정봉주 당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 이 친명 2명하고 3인 경선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박 의원도 말이죠, 하위 10%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선 득표의 30%가 깎여요. 그래서 이거 결선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승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늬만 통합, 무늬만 비명 배려, 이런 지금 해석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영민의 경우에요. 청주 상당인데 노영민은요, 전 지역위원장이었던 이강인하고 경선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서울 지역 단순공천이 11곳인데 일단은 친명계와 비명계 그리고 친문인사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한 흔적은 있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단수공천은요, 친명계인 천준호, 강북갑이죠. 당대표 비서장 천주호, 그리고 강서갑의 강선우 대변인, 그리고 이 중랑을의 박공근, 그 다음에 은평갑의 박주민, 그리고 강서을의 진성준, 영등포을의 김민석, 이런 사람들은 그 절반 정도가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명계에서는요, 친문 핵심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윤건영 의원과 역시 친문으로 분류되는 정태호 관악을 민주연구원장, 그 다음에 김영배, 성국하 이 세 명이 단수 공천자로 이제 정해졌고요. 그리고 진선미, 강동갑, 그 다음에 한정혜 여기도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단수 공천된 사람들도 제법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명백은요, 위원장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 혁신과 통합 중에 통합이 좀 부족하다는 일부 공관 의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제가 그 의견을 받들어서 이번 공천은 주로 통합에 중점을 두고 공천하려고 노력했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영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경선 대상 의원들이 주로 비명계인 곳에 대해서는요, 친명과 반명이 없다고 이미 말한 바 있고, 저는 이런 것을 가리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일부라도 좀 비명계 후보들이 많이 공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요, 단수 공천 가운데서는 친명이 많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단독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격차가 35점 이상 난다든가 하는 경우는 단수 공천을 규정상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관위가 친명계 인사를 단수 공천 줬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이 정면 충돌을 피해가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제는 남은 게 거의 홍영표, 전해철, 임종석, 민감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천 여부가 지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의 공천 여부, 그러니까 어떤 공천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공천 내관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이것까지 마치고요. 서른 관계는 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께 제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